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하게 돼서 되게 떨리고요. 오늘은 제가 한 8개월, 7, 8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개면연 운세보기를 완전히 하지 않고 중간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쉬고, 또 올해 계면연이니까 무게하고 기계가 제 사주에 무토 기토가 다 있어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막아서 그런지 제가 많은 일을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한 지 지금 한 4, 5년, 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운세 핑계를 대고 조금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 유튜브 하는 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명리학자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신달이 들어오면서 생각을 그래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여차여차 마음 먹고 실천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내용을 계획을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최근에 저랑 수업하셨던 선생님들, 술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이달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에게 다 하지 못했던,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 이러면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사주 감명할 때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좀 당분간은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기둥을 우리가 사주를 뽑으면서 이제 네 기둥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주 기둥에 숨어 있는 복덕의 의미가 있다. 그거를 오늘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주를 써보겠습니다. 제 사주는 계묘, 무오, 기해, 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제 사주를 알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갑자대운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연이고 월, 일, 시인데요. 사주 네 기둥에서 그 연과 월은 연은 하늘이라 하고 월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월의 이 관계는 공경하는 복을 본다. 하늘에 공경하는 그런 복을 본다. 그래서 연과 월은 상생관계이다. 그럼 일과 시는 상극관계로 본다라고 합니다. 다시 연은 하늘이고 월은 땅으로 봅니다. 그러면 땅은 하늘을 받들어 모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이 이제 연간에 이 계수를 근거로 이 계수의 상생을 월에서 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년에 태어나면 무개 합하면 화가 되잖아요. 무게합화하면 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연간이 합을 하여 화가 되니까 월에서는 이 화를 생하는, 그러면 화를 생하려면 목이죠. 목생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연과 계년에는 갑인월로 이제 정해지거든요. 이것이 월이 연을 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있으면 하늘을 공경한다. 간목으로 목생활을 하면 하늘을 공경한다,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천간에 사주 어디에든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받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주 운명 자체에서, 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년 아니면 개년, 연이 그럴 때는 무게합 화이니까
사주천간에 목생화로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뿌린 대로 어떤 일을 해도 거두고, 또한 하늘에 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복이 들어오고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천간의 간목이 그런 복이고요. 그러면 지지에 간목은 없고 지지에 인목이 있어도 뿌린 대로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생화하는 천간의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복이 많이 있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횡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간목은 없고 인이 있다면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는 일복을 보는 것인데요. 일시는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상극을 받아야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가 기토일간이거든요. 기토는 그러면 갑기합토이잖아요. 그럼 기토는 갑기합토이면 이 토는 상극을 해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갑기합토를 상극하는 것은 또한 간목이죠. 그래서 저는 간목이 있어야 일도 많고 복도 많고 천복도 있고, 그런데 간목이 없는 것이죠. 다시요. 기토일간일 경우에는 갑기합토이니까 일과 신은 상극하는 관계이고 상극을 받아야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어딜 가든 일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일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딜 가든 일거리가 있다. 그러니 제가 천간에 간목이 없잖아요. 천간에 간목이 없으니까 공경하는 천복, 하늘의 복도 부족하고 일복도 부족해서 제 이름이 한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있는데 일거리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간인 기토가 일하는 능력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극을 당해야 된다, 일간은. 그러면은 이 일간이 일하는 복이 있으려면 기토 근거로 갑기합토 했을 때 토를 상극하는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일이 많다, 또는 지위가 있다, 신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기가 다 간목이 있어야 하는데 간목이 없어서 제가 이제 복이 부족하고 또 일도 부족하다, 일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타고난 복을 보는 거이니까 사주 기둥에 있어야지 운에서 온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갑자대운을 살고 있어요. 54부터. 근데 갑자대운을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대운이 바뀔 건데 7, 8년을 살았는데 그거를 별로 느끼지 못했고, 이거가 대운은 아니지만 세운에서 간목이 오면 일이 생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갑자대운이 들어오고 갑세운이 오는 게 이제 내년에 갑진년이니까 제가 한번 그때 저가 다른 해보다 갑진년에 일이 더 많이 생기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세운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뽑으실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천간에 있는 연이 신이다, 신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연이 신일 때는 병신합수이잖아요. 수이면 이 수를 생하는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이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연이 병년이거나 신년일 때 병신합수이니까 이 연월은 상생을 해야 되니까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천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일간이 만약에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을경합금이잖아요. 그러면 을일간이거나 경금일간일 때는
이 금을 상극을 해야 되니까 금을 상극을 하는 것은 병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화가 있으면 일덕, 일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들이 제 친구들 뭐 고등학교 동창들 다 해서 그럼 계묘생들이 진짜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서 친구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잘 버는 친구 중에 저희랑 뭐 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월등하게 돈이 많은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계묘, 임술, 그 다음에 기, 갑자시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저랑 같으니까 걔는 간목이 있어야 천복이 있는 것이고 일간도 천간에 간목이 있어야 일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도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서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일이 있고 돈벌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또 기토가 술토가 있으면 자기의 그 생존 능력, 뭐 사업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개가 같이 이 사람의 직업적인 능력, 생존 능력, 돈벌이 능력을 여러 가지가 있게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개수하고 기토일 때는 천간에 간목이 있어야 돈을 잘 버는데 이분은 시작할 때는 저처럼 비슷하게 뭐 없는 집안에서 크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집, 서울의 여의도의 큰 아파트에 살고 근데 그걸 전부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모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저희 그 역학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병화는 병신합수이니까 사주에 경금이 있어야 천복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일간이 경금일간이니까 을경합금하면 이 사람은 사주에 병화가 있어야 일덕, 일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에 대한 상생, 하늘을 공경하는 글자인 경금이 있고 경금일간이 상극을 받아서 일복을 말하는 병화가 있는 거잖아요. 병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역학자인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연봉 1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일도 많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주로는 뭐 신약하신 그런 분이신데도 지금 이 이론의 요 두 이론만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연월이 상생하는 천복이 있고 그리고 일시가 상극을 하는 일복도 많아서 상담이 많고 그리고 뭐 지금은 잘 뭐 수업을 안 하시는데 가르칠 때도 굉장히 학생들도 많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다른 분들을 또 될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저희 그 계묘생 친구들을 얼른 생각나는 친구들을 한 15명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천간에 간목 있는 친구들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2명이. 또 한 명 친구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공문과 나와가지고 부동산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시절이 나쁠 때도 월 1,000,000원은 벌고 더 좋으면 더 잘 버는 그런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은 계묘생인데 천간에 간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이 갑일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간목이 천간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근황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천간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일복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으면 경제적인 능력, 직업 능력,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서 연하고 일간, 천간을 대입을 해서 하늘복이 있는가, 일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여태까지 본 걸로는 맞는 거,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지우고 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일간에 대해서 양간을 그냥 양간을 딱 보면 그냥 사주를 보실 때 바로 격을 보시면 되는데, 음간은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음간은 유약하니까 항상 일간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일간은 일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성향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음일간은 근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이 있어야 직업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직업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직업 변동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간이 근이 없다. 근이 없으면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내 일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직업에 대해서 불안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음일간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음일간은 근이 없으면 자기 직업 유지력이 부족해서 직업을 바꾸는 일이 가끔 생기고 또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직업 유지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게 아니면 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직업에 대한 근심 걱정이나 불안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이 있어야 직업 유동성에 대한 그런 발생이 적다.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직업이 바뀔 가능성이 근이 있어야 적다. 그리고 근이 없으면 직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직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일간은 뭘 또 한번 참고를 해야 하냐면요. 음일간은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가지고 직업 능력을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끔씩 수업에서 말을 했었는데요. 을목일간은 병화가 있어야 직업 능력이 있습니다. 정화일간은 간목이 있어야 직업 능력이 있습니다. 기토일간은 무토가 있어야 직업 능력이 있고요. 신금일간은 임수가 있어야 직업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수는 경금이 있어야 직업 능력이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음일간은 천간에 자기의 직업 능력이 우수함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직업 능력은 우수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직업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 직업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또 다른 글자를 봐야 합니다. 그걸 이제 생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직업 능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화가 있어야 생존 능력이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 사업을 해도 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재복이 있으려면 을목이 사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 능력, 여기는 생존 능력, 돈벌이 능력.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지에 사화가 있는 게, 을목이 사화가 있는 게 돈벌이 능력, 생존 능력이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정화는 인목이 있으면 생존 능력, 돈벌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토는요, 진, 술 이렇게 토가 있으면 돈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기토일간이니까 무토는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노력은 하고 직업적인 재능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진토도 없고 술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존 능력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복이랄지 사업하는 능력이랄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간도 작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철학관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난 다시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임술대원을 살았어요. 근데 임술대원 때 제가 생각한 걸로, 보면, 제가 그냥 돈벌이를 가장 잘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일관들은 근화문이 10년밖에 없잖아요. 다른 일간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임술대원 그 10년 동안, 돈을 가장 그래도 다른 시기보다 좀 잘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금은 해수가 있어야 생존 능력, 돈벌이 능력이 뛰어나고요. 계수일간은 신금이 있어야 돈벌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이 능력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오화가 있어도, 그 다음에 묘가 있어도, 그 다음에 미를 쓴다는 게 축토가 있어도, 해자가 있어도, 신유가 있어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지에 글자가 있으면 생존 능력이 있는데, 사화가, 인목이, 진술이, 해수가, 신금이 더 생존 능력을 뚜렷하게 하고요. 이 밑에 있는 글자는 생존 능력이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신금에 비해서 유금은 훨씬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간을 보시면 먼저 근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업 능력, 또한 이 사람들의 돈벌이 능력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음일간을 사주를 이제 뭐 격이나 이런 거 풀어가기 전에 한번 일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격을 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월지를 딱 보고 월지에 방합이 있는가 삼합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조직 또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친목적인 환경이 되어 있어요. 또한 방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환경의 덕을 본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환경 덕이 있는 게 방합이에요. 그래서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의 직업 재능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조직에 맞춰서 조직에 적응하고 환경에 맞추면서 점점점 지위를 올려가는 것, 지위 상승을 노력을 하는 게 방합입니다. 근데 만약에 월지가 삼합으로 되어 있다, 뭐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이런 식으로, 인호술 이런 식으로 삼합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직업적인 재능을 노력을 하고, 또한 이들은 직업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업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요. 회사를 다녀도 계속 뭐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삼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삼합자들은 내 주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어릴 때도 삼합자들은 자기의 재능이니까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해야 한다는 유전자를 갖고 났기 때문에 부모가 막 굳이 말을 안 해도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삼합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환경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조직을 활용을 하면 되고, 방합에서는 사람들을 환경을 맞추고 내가 내 환경,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조직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환경의 이점을, 환경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합은 나 자신의 재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주로 타고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 사주를 또 보시면 제가 사, 오, 미 이렇게 있어야 방합이고, 그래서 방합이 없죠. 그 다음에 인, 오, 술 이렇게 있어야 삼합인데 삼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순행하거나 역행하거나 언젠가는 삼합운이 오잖아요. 월지 삼합운이 오는데 그때 자기의 직업적인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그런, 되게 30대에 오니까 그런 운세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임술대운에 이렇게 오술 삼합을 하면서 이때 일도 이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보느라 사주 기둥에 있는 그런 복덕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